2022-2023 시즌 유럽 축구 후반기 겨울 이적 시장의 투자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 우승권 팀들 그리고 한국인 선수가 속한 팀들을 중심으로 부버지 김현민 기자의 완전 분석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워낙에 이제 프리미어리그는 지금 큰 관심사고 가장 많은 돈을 투자했고, 그렇죠. 또 챔피언스리그는 이론에 여지없는 세계 최고 수준의 축구 대회니까요. 네, 특히 이제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나 라리가하고 세리에아가 좀 투자가 없어지면서 특히 이제 도리어 라리가는 지출만 있을 뿐이죠. 그렇죠. 선수들이 나가고 있죠. 라리가가 그놈의 비유령 샐러리캡 때문에. 그러면서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프리미어리그를 넘어서 그냥 첼시 한 팀의 나머지 리그들이 다 합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은 점점 그 양극화가 좀 벌어지고 있다. 네. 사실은 이제 라리가도 사실 저도 오랫동안 라리가를 취재해 왔지만 프리미어리그 모델을 따라가고자 이제 중계권 수익 배분 방식도 바꾸고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중하위 팀들도 조금 돈이 생겼었거든요. 근데 코로나19 타격으로 모두 다 스포로 돌아갔고 또 시간이 갈수록 또 새로운 중계권 계약이 될수록 프리미어리그 중계권 액수와 다른 리그 액수가 워낙에 좀 차이가 벌어지니까 그 투자금이 또 챔피언스리그의 경기력으로도 이어지니까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프리미어리그는 이 투자 효과를 어떻게 볼지 그리고 그 팀들이 또 챔피언스리그 우승 판도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살펴볼 텐데요. 물론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리그는 나가는 팀이 아니지만 지금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세기를 받고자 하는 또 영입들을 진행을 했어요. 프리미어리그 팀들부터 살펴볼 예정인데요. 현재 리그 순위대로 이제 해놓은 겁니다. 일단 그 아스날 같은 경우는 트로사르하고 조르지뉴하고 이제 키비오르를 영입하면서 공격, 중앙, 그리고 또 이제 수비까지 전부 다 보강을 하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쏠쏠한 겨울 이적 시장을 보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사실은 저희가 조르지뉴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고 또 분석 영상도 준비를 했지만 이 이적에 대해서는 실제로 선수 출신 레전드들은 조금 저평가된 영입이다. 사실은 굉장히 뛰어난 선수고 특히 이제 첼시 쪽에서도 티아고 실바도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라커룸의 큰 리더를 잃었다. 그러니까 팀 분위기라든지 경기력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데다가 또 아르테타 감독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조르지뉴를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맨시티 코치 시절부터도 영입을 하고 싶어 했었다라고 하니까 잘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무엇보다도 어쨌건 간에 엘레니가 시즌 아웃이 우려될 정도로 큰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무조건 영입이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결국엔 뎁스 강화도 됐는데 거기에 퀄리티와 경험까지 강화됐다. 특히 이제 우승을 많이 해본 선수이기 때문에 우승을 원하는 아스날 입장에서는 젊고 어린 선수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트로사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자마자 잘해주고 있어요. 거기다 트로사르도 어쨌건 간에 어느 정도 경험이 상당히 있는 선수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공격 전 지역을 소화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오른쪽 윙부터 그리고 이제 최전방 공격수 그리고 왼쪽 윙까지도 전부 다 소화할 수 있는 선수여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키비오르 선수 같은 경우는 유망주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또 백업 자원이 필요하니까요. 거기다가 스페치아에서 상당히 그래도 좋은 모습들 보여줬던 선수기 때문에 잠재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영입들로 아스날이 강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더 강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래도 카이세도가 영입이 됐다면은 더 좋았을 텐데 카이세도 영입이 결국은 물론 너무 거액을 불렀기 때문에 브라이턴에서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부분은 아쉽고 아마도 여름에 그래서 아스날은 대부분의 언론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데클란 라이스나 아니면은 수비맨디 이런 선수들 영입에 나설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죠. 그 얘기인즉슨 더 강해질 것이고 이제는 챔피언스리그급에 맞는 팀이 되고 있다. 여기에 이제 제주스까지 만약에 3월에 예상대로 돌아온다면 공격이 더 풍부해지니까 우승 경쟁이 심화될 4, 5월 달에 아스날은 충분히 이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이 될 수 있는 전력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추격자인 맨시티는 반면에 보강을 안 했어요. 아스날이 오히려 움직이고. 그러니까 유망주 미드필더인 페로네를 영입한 게 전부였고 도리어 칸셀로가 나갔죠. 물론 칸셀로가 나간 데 있어서는 선수가 너무 이제 팀 분위기를 많이 흐렸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추가적인 보강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긴 하죠. 특히 이제 부상이 올 시즌에 꽤 많았던 맨시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상 선수들이 돌아왔지만 또 이 선수들이
부상이 자주 발생한다는 거. 특히 예. 제 개인적으로는 워커 선수는 이제 조금은 폼이나 이제 신체 능력이 떨어진 게 아니냐. 예. 거기다가 스톤스하고 라포르트도 커리어 내내 부상이 좀 있었던, 물론 라포르트는 과거엔 철강함이었는데 예. 한번 큰 부상을 당하고 나서는 이번 시즌에도 계속 부상을 당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소 우려는 되긴 하죠. 그 숫자는 지금 딱 맞긴 해요. 네. 근데 저는 미드필드 라인도 좀 우려되는 게 솔직히 켈빈 필립스 우리가 한참 좋을 때 알던 그 모습에서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페로나는 유망주고 그리고 루이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풀백에서 가운데로 올라오면서 또 이 선수가 잘해주곤 있어도 어린 선수니까 우승을 노린다면 조금 더 경험 있는 선수라든지 검증된 선수가 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그러니까 저는 리그 경쟁에 있어서는 그래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면 여태까지도 잘해왔으니까요. 루이스가 정말 심지어 펩 가르디올라 감독조차도 리코 루이스에 대해서 필립 람 같은 선수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는데 이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다소 위험성이 있는 거죠. 게다가 챔피언스 리그 단판 승부인데다가 원정 경기도 가야 되고 예. 다른 유럽의 팀을 만났을 때 루이스가 또 어떻게 경기를 할지 모르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3-2-4-1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은 미드필더 숫자도 조금 더 늘어날 필요성은 있죠. 2선 쪽에. 예, 왜냐면은 베실바하고 포든이 이제는 거의 중앙 쪽에서 위치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요새 그러니까 맨시티가 아예 그 3-2-4-1로 전환을 하면서 글리시랑 마레즈를 측면에 배치해가지고 측면폭을 이들한테 맡기는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 가운데 사실 이제 베실바도 그렇고 뭐 균도안도 그렇고 나이도 있고, 베실바는 이제 뭐 입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균도안 나이도 있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이제 나간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결국에 올 시즌 남게 됐지만 시즌이 끝나면 나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메디슨을 또 원한다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베실바하고 균도안은 둘 다 바르셀로나랑 링크가 되고 있대요. 바르셀로나는 최대한 계약 기간 적은 선수들 아니면은 보스만인 선수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맨시티의 큰 이적은 아마 올 시즌이 끝난 선에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올 시즌에 맨시티가 자칫 챔피언스 리그를 놓칠 경우에는 무관까지도 될 수가 있다. 네. 그런 가운데 일단은 영입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영입한 팀 역시 많은 돈을 갖고 있지만 또 실리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뉴캐슬인데 네. 고든 영입 저희가 이미 얘기를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고든을 영입해가지고 이제 측면을 조금 더 강화를 했죠. 왜냐면은 알미론 제외하고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측면 자원이 없었다 보니까 생막시맹이 예전의 모습도 아닌데다가 거기다가 현재 뉴캐슬이 구동하는 방식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죠. 생막시맹은 예전에 뉴캐슬은 약팀이었잖아요. 네. 약팀이었을 때는 생막시맹이 혼자서 그냥 개인 돌파로 어떻게든 부시고 다니는 게 필요했는데, 지금의 뉴캐슬은 한층 레벨이 올라간 팀인데 여기서의 개인 플레이를 남발하는 거는 도리어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고든을 영입하게 된 부분들도 있고요. 오른쪽 풀백인 크라프트가 장기 부상 후 이번 시즌 내내 계속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리피어가 전 경기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웨스트햄의 유망주인 LCB를 또 이제 영입을 한 거죠. 그 이제 어린 그 윙어죠. 호주 대표 선수로 또 월드컵에도 참가했던, 굉장히 어려요. 호주 역사상 가장 어린 선수라고 하는데 쿠올 선수를 이제 영입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쿠올은 다음 시즌에 이제 합류할 예정인 거죠. 역시 뭐 미래를 위한 사우디 자본이 들어오면서 전방위적으로 AFC 선수들을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느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챔피언스리그 참가팀은 아니지만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챔스권을 경쟁하고 있고, 또 카라바오컵 결승에도 올라가 있고,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에서 바르셀로나를 만나는, 어떻게 보면 근 몇 년간 가장 핫한 상태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일단은 쏠쏠한 영입들을 했습니다. 맨유는 정말 브라보를 외치고 싶죠. 3명이 다 임대인데 다 괜찮은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급한 불을 잘 껐죠. 그러니까 이 팀이 만약에 자본이 있었는데 이렇게 영입한 거면 아쉬운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구단 매각 때문에 이적료를 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온 상태에서 이 정도를 데려왔다? 이름값이 잠깐 쓰기에는 잠깐 빌려주지도 않는 선수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최전방이 계속 문제였잖아요. 특히 호날두까지 빠지면서 더더욱 이제 뎁스에 문제가 있었는데 베오르스트를 데려와가지고, 심지어 베오르스트 현재 굉장히 잘해주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반더베이크는 뭐 원래도 전력 외에 가까웠다라고 하더라도 어쨌건 간에 시즌 아웃 부상을 당한 데 이어서 에릭센이 또 이제 장기 부상 당해가지고 이것도 거의 시즌 아웃급에 해당하는. 5월 초 복귀면 사실 한 달 뛸 수 있는데, 그때 복귀를 해도 경기 감각이나 경기력과 부상 재발 위험을 생각하면 풀 전력으로 못 써요. 그러니까 바로 급하게 자비처를 데려왔죠. 데드라인에. 근데 자비처도 굉장히 지금 만족하고 있다고 하고, 왜냐면 바이에른 간 이후에 솔직히
그 라이프시 시절에 그런 그 주도권이라든지 본인의 그 스타성을 못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비처는 원래 공격형 미드필더나 아니면 측면 미드필더 역할을 주로 수행하던 오스트리아 대표팀에서도 에이스 역할을 수행하는 그렇죠. 선수인데 바이언에서는 키미히 보조하는 그 쩌리가 된 거예요. 뱀의 머리였는데 용의 머리도 도전했으나 용의 뭐 꼬리가 돼버렸다. 네, 꾸준히 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 오다 보니까 본인한테 조금 안 맞는 역할을 수행했었는데 일단 뭐 맨유에서는 에릭센이 맡았던 역할이니까 조금 더 볼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역할들을 하게 되겠죠. 예. 네. 게다가 이제 자비처가 뭐 최근에 뭐 보도를 보니까 여기서 잘해서 솔직히 나 완전히 저 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네. 충분히 잘한다면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고요. 네, 다만 이제 맨유에 돈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베호르스트나 자비처는 계속 갈 선수들은 아닌 거에 더 그렇죠. 가깝긴 하죠. 정리하고 다른 젊은 선수나 뭐 더 네. 비싼 선수를 할 텐데 아니면 쓴다면 쏠쏠한 백업으로나 그렇죠. 쓰겠죠. 예, 어쨌거나 미넨과 비슷한 상황일 수 있겠지만 자비처 개인 내 의지로는 내가 내 포텐 다 터트려서 맨유가 나 하고 싶게 만들겠어. 이런 의지니까 어떻게 보면은 맨유 입장에서 베오르스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번리에서 프리미어리그 꿈꾸고 왔는데 강등돼가지고 베이스타스 임자 갔다가 뭐 다음 시즌에 번리가 올라오면 돌아가야 되겠지만 솔직히 본인도 얘기하더라고. 나 맨유에서 계속 뛰고 싶다. 네. 둘 다 맨유에 뛰고 싶은 의지가 강한 임대생이니까 조금 이제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 정리된 선수는 이제 튀양제부가 결국엔 이제 계약 기간 얼마 안 남았는데도 정리를 했어요, 사실상. 쟤는 정리하는 게 맞죠. 예. 스토크 시티로 가면서 네. 결국엔 수비수들이 정리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이미 상세하게 얘기 드린 토트넘 호스퍼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포로와 단주마 영입에 대해서 지금 파라티치 디렉터는 굉장히 만족한다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저는 일단 포로 영입은 그래도 결국은 해낸 거. 네. 다만 여기서 조금 그래도 마이너스 점수 줄 만한 거는 너무 늦게 됐다. 그렇죠. 진작에 됐어야 되는데 데드라인까지 끌고 온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왜냐면 그동안 승점들을 잃었으니까요. 토트넘이 네. 그때 승점을 안 잃었으면 괜찮아요. 근데 계속 잃었었기 때문에 포로 영입이 늦었던 게 아쉽고, 그리고 뭐 단주마 임대 영입은 뭐 그래도 나쁘지 않게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적료가 크게 든 게 아니니까. 그거 네. 임대비 300만 유로가 전부니까요. 물론 뭐 완전 영입 옵션이 있고 그거는 뭐 잘하면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중원 보강이 되지 않은 건 아쉽죠. 예, 근데 이게 그 흥미로운 게 이제 디애슬레틱에서 이제 이적 시장이 다 끝났으니까 그동안 토트넘의 이적 시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싹 정리했더라고요. 그 과정을 보니 단주마는 이미 지난해 여름에도 얘기가 있었다. 로셀소를 보내면서 맞교환을 좀 하려는 추진을 했던 부분이 있지만 예, 다만 근데 1픽은 아니었다죠. 예, 1픽이 아니었고 또 그런 과정 속에 에버튼에 오게 됐고 차니올로를 못 데려오게 됐고 네. 트로사르도 협상을 했는데 네. 못 데려오게 되니까 급하게 조금 데려온 느낌이 네. 있지만 알던 선수이긴 하다. 네. 연결됐던 선수이고 미드필드는 말리노프스키랑 접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현재 그 미드필드에서 한 명이 나가야 데려온다. 결국 미드필드 구성은 지금 숫자가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여기에 그건 숫자는 넘치죠. 예.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오른쪽 윙백도 숫자가 3명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탐탁지 않았던 거.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중원은 무조건 보강을 했었어야 예. 됐다라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땐 이건 콘테 성향으로 봐요. 왜냐하면 여기서 원래는 사르가 생각보다 잘하면서 미드필드 영입 계획을 철회했다라고 했는데 사르가 이제 뭐 나쁘지 않았던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토트넘이 필요한 미드필드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그렇죠. 조금 더 공격적인 패스를 할 수 있는 선수를 네. 찾은 건데 아니었다. 오히려 콘테는 측면 공격수가 바뀌는 걸 원했다. 지금 근데 어쨌건 간에 5명의 미드필더가 다 비슷비슷하니까요. 그러니까요. 호이비에르, 벤탄쿠르, 비수마, 사르, 스킵까지. 네. 예. 결국에는 콘테가 원했던 건 미드필드가 아니었구나. 뭐 이런 좀 우리의 팬들의 입장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이제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성향을 갖고 있는 윙백과 윙어, 윙포워드가 왔기 때문에 토트넘이 전반기보다는 공격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브라이턴 사실 뭐 가장 큰 올 시즌 돌풍의 팀인데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이강인 선수에게도 이제 제안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서 관심을 모았어요. 실제로 공미에 새로운 선수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인데요. 근데 새로운 공미가 이미 왔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더 이상 브라이턴과 연결이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그래도 워낙 어린 선수를 데려온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브라이턴은 확실히 이번 겨울에도 자기네들 영입 기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예. 만 18세, 만 19세 선수들을 영입을 예. 한 거거든요. 이강인 선수의 포지션에서 뛸 수 있는 선수로 부오나 노테를 영입을 했죠. 네, 아르헨티나의 유망주이고 마칼리스터를 통해도 재미를 잘 봤기 때문에 또 예. 아르헨티나 선수들과 많이 연결이 되어 왔었어요. 예, 스웨덴 국적의 아이아리를 영입을 하고요. 예, 근데 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당장의 팀의 전력을 강화하는 요소보다는 예. 장기적인 미래로 키우는 선수들로 데려왔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이 두 선수에게 1,000만 유로를 썼으니까 합쳐서 꽤 예. 괜찮은 유망주가 아니냐. 그리고
뭐 미토마처럼 뭐 임대 보냈다가 다시 키울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렇죠. 어찌됐거나 브라이튼은 또 잘 키워서 네. 써먹고 팔아먹을 수 있는 선수를 데려왔다. 안 그래도 이 팀은 그렇게 보내기에 좋은 구단이 있으니까요. 네. 로얄 생질로아가 있으니까요. 네. 미토마가 그렇게 해가지고 성장해가지고 온 케이스고 네. 운다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성장해서 온 케이스긴 하죠. 네. 저는 사실 미토마가 이제 와서 브라이튼과 계약하고 생질로아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했다가 실패한 케이스의 일본 선수들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 네. 벨기에 리그만 뛰고 좀 하다가 와서는 못하고. 근데 너무나 잘해주니까 놀랄 정도고 몸도 완전 좋아졌고. 예, 어쨌건 간에 뭐 브라이턴 같은 경우는 트로사르가 나가긴 했으나 이 자리는 이미 미토마가 너무나도 잘해준 데다가 또 이제 공격수인 셰인 퍼거슨이 기대 이상으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리버풀과의 FA컵에서 파비뉴의 그 살인 태클을 예, 그것 때문에 부상을 당해가지고 아직 이게 그 검사 결과가 나오진 않았나 봐요. 제가 듣기로는 꽤 장기 부상일 수 있다라고 예, 하는데요. 우려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퍼거슨이 빠지게 된다면은 웰백 뒤에 이제 운다푸는 건데 그 미토마하고는 다르게 좀 팀에 녹아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타격은 있지 않을까 싶은 우려점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카이세도를 끝내 지켜냈다. 예, 이거는 후반기 구단 운영에 있어서도 상당히 뭐 순위 경쟁에 있어서는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뭐 말씀하신 대로 유망주만 데려온 것이지만 결국에는 카이세도를 어떤 돈에도 팔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후반기에 우리가 최소한 유럽 대항전 진출권 정도는 확보하고 싶다. 그런 의지를 보여준 거고 실제로 뭐 지금 첼시와 리버풀이 굉장히 뭐 고전하고 있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도 해요. 결국에는 DTD 아니냐. 올라갈 팀이 올라가고 브라이튼은 아슬아슬하게 뭐 유로파 못 나가지 않을까 하지만 모르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뭐 브라이턴의 경기력 자체가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예, 그래서 쉽게 내려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팀이 심지어 그 리버풀하고 FA컵도 그렇고 카이세도 빼고도 이기고 또 이제 월드컵 직후에는 맥칼리스테르가 계속 빠졌었거든요. 그때도 성적을 계속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이 팀이 누가 빠지더라도 그걸 정말 그 데체르비 감독이 잘 메워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팀이 이런 부분을 보면은 시스템적으로 너무나도 잘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브라이튼의 후반기 과연 유럽 대항전 진출권 얻을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또 다른 돌풍의 팀이 있습니다. 풀럼은 이미 잔류가 미션이 아니에요. 이 팀도 유로파 리그 진출 좀 노리고 있죠. 예, 그리고 뭐 여기 같은 경우도 겨울에 좋은 영입을 일단 하나 했습니다. 저는 루키치 영입은 상당히 괜찮은 영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세르비아 대표팀에서도 주전으로 활약하는 선수인데 중원 싸움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리드도 좋은 수비형 미드필더긴 했지만은 그래도 팔리냐와 비교하면은 다소 떨어진다고 느껴지는데 루키치가 만약에 팀에 잘 녹아든다면은 그러면은 그 리그 적응만 잘한다면은 저는 리드보다 한 수 위의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안 그래도 이 팀이 중원이 상당히 까다롭게 만드는 팀이었어요. 상대 팀들을. 거기가 팔리냐하고 리드하고 또 이제 페레이라도 굉장히 왕성하게 움직이면서 맨유 시절의 페레이라가 아닌 상당히 잘해주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중원 싸움에서 상대를 괴롭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루키치까지 가세하면은 이 팀 상대할 때 좀 중원 싸움에서는 고전할 위험성이 상대 팀들 입장에서는 고전할 위험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딕 소아레스를 영입하면서 수비 라인에 좀 경험과 안정감이 좀 강화되지 않았느냐. 결국에는 풀럼도 또 런던 지역의 새로운 좀 강팀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돌풍의 팀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리고 뭐 또 브렌트포드도 이 영입을 이미 했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어요. 뭐가 샤데 영입했는데요. 그냥 브렌트포드는 왜 했냐면요. 리버풀과 첼시가 9위 10위예요. 그래서 이 팀만 빼놓기가 8위를. 조금 미안하다. 그래서 넣은 건데 사실 뭐 딱히 전력 보강 요소가 크게 없는 팀입니다. 주전에서 밀린 선수들 카노스나 뭐 구드나 뭐 이런 선수들 정리했고요. 그리고 이제 샤데가 왔다는 건 분명히 그래도 은베모가 잘해주고 있지만 또 다른 스타일로 은베모는 접고 들어오면 그 킥도 좋은데 샤데는 속도가 좋으니까 굉장히 잘해주지 않을까. 뭐 공격 쪽에 어쨌건 간에 뎁스를 더해줬죠. 그러면서 토니가 부상일 때 어느 정도 그걸 메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이번 그 이적 시장 말씀하신 대로 뭐 브렌트포드, 브라이튼도 큰 이동이 없었던 건 맞지만 리버풀이 가장 좀 실망스럽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각포 영입이 필요했던 거는 맞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줄 부상 때문에 필요하게 됐던 거였거든요. 그렇죠. 디아스가 생각보다 길게 빠지게 됐잖아요. 디아스, 피르미누, 조타 세 명이 동시에 빠졌기 때문에 당장 쓸 수 있는 공격 자원이 없어서 각포를 영입한 건 맞긴 한데 리버풀 팬들한테 있어서 도리어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더 급한 거는 중앙
보강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각포는 어쨌건 간에 조타가 2월 말에 복귀할 예정이고요. 피르미노는 이제 거의 복귀를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디아스도 3월에는 복귀할 예정이거든요. 도리어 이렇게 되면은 공격 자원은 다소 많게 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각포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중앙 보강이 아니었을까 싶었는데 중앙 보강을 안 했죠. 심지어 이런 상태가 되면 뭐 4-2-3-1로 바꾸면서 각포까지 써가지고 미드필드를 2명 줄이는 뭐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운영하기엔 역시 중앙 지역의 밀도라든지 뭐 체력이라든지 컨디션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각각 선수들이 다 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 선수들이 안 그래도 그 시즌 전에 많은 그 잉글랜드 언론들이라던가 전문가들이 리버풀 중원이 전부 다 30대가 넘었다. 이거는 약간 위험 신호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핸더슨하고 파비뉴는 확실하게 내려오고 있기도 하고 티아고는 부상이 너무 일단 많고. 그리고 소비라인도 문제예요. 판다이크도 이제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코나테도 이번에 햄스트링 부상을 입었고 둘이 그나마 경기력은 좋은 선수들인데 경기력이 조금 올 시즌 안 좋았던 마팁이라든지 뭐 고메스는 특히 경기력이 완전히 떨어졌는데 이 선수들로 결국엔 배우가 흔들리니까 최근에 계속 뭐 이기지 못하는 상황들이 되고 있는데도 영입이 없었다. 다만 그래도 판다이크는 이제 슬슬 복귀가 가까워 오고 있고 코나테도 햄스트링이니까 뭐 장기는 아니죠. 어찌됐거나 2월달 일정이 좀 힘들 수 있다. 다른 팀들이 2월에 영입해갖고 이제 힘차게 나가는데 리버풀은 그렇죠. 빨리 부상 선수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부상자가 10명입니다. 리버풀은 진짜. 근데 이 부상의 문제가 더 심각했던 팀은 첼시였으나 첼시는 그걸 다 폭풍 영입으로 메웠어요. 그렇죠. 다 해결을 했습니다. 다 해결해버렸죠. 거기다가 이제 부상 선수들도 하나씩 돌아올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치레하고 제임스도 뭐 일단은 팀 훈련에는 합류를 하기도 했고요. 포파나도 이제 복귀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제 플리식하고 캉테는 3월 복귀 예정이고, 스털링도 2월 말쯤에 복귀할 예정이고, 브로야만 시즌 아웃인 거고, 하나 둘씩 복귀할 예정이긴 해요. 그러면은 좀 과도하게 많은 스쿼드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챔피언스 리그는 겨울 이적생을 3명만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영입생들을 다 넣을 수는 없는데요. 지금 들린 얘기를 봤을 때는 뭐 엔소와 뭐 주앙 펠릭스, 그리고 무드릭 이렇게 3명 정도 등록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바디아시 아쉽네요. 바디아시는 좀 이제 힘들다. 어찌됐거나 지금 영입을 봤을 때는 역시 첼시가 가장 많은 돈을 쓰기도 했고 가장 많은 선수를 영입했으니까 겨울 이적 시장 이후 가장 강한 팀 첼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러니까 영입 자체를 워낙 많이 했으니까 전력 보강 요소는 가장 많은 팀이긴 한데 이적료를 너무 많이 지출했으니까 이 이적료 값을 할 수 있느냐가 조금 관건이긴 하죠. 여기서 오버페이 아닌 선수가 누가 있나요? 보면 도리어 어떤 의미에서는 바디아실이 가장 그나마 적정가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바디아실도 다소 오버페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엔소도 제가 엔소를 정말 좋아한다라고 했잖아요. 정말 좋아하는 선수고 정말 유망한 선수라고 보지만은 이적료는 정말 많이 쓴 거 맞고요. 제가 봤을 때 2배 정도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적정가보다. 무드릭도 그렇고요. 무드릭도 2배 정도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마두에케는 저는 리스크까지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홈그로운까지 낀 그 가격이라고 보이고요. 구스토 그나마 적정가에 샀네요. 왜냐? 다음 시즌이니까. 그렇죠. 적정가에 영입한 게 다음 시즌에 올 선수니까. 결국엔 이제 이 돈이 과하게 쓰인 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챔피언스 리그에서 최대한 높은 성적, 최소한 그렇죠. 4강 정도는 가져야 좀 돈 썼다는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뭐 프리미어리그 순위도 최소한 유로파리그 진출권까지는 올라와야 돈 썼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 안드레이 산토스를 조금 지켜보고 싶긴 하네요. 이 선수가 현재 그 월드컵 예선에서 정말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다라고 하니까 한번 첼시에서 기회가 생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중원에 선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돌아왔을 때 뛸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굉장히 길게 프리미어리그 팀들까지 살펴봤는데 이어지는 이제 바이에른 뮌헨을 중심으로 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팀들 이야기들 또 바로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없습니다. 일단 그래도 바이어는 이번에 정말 영입을 쏠쏠하게 잘했죠. 그러니까 뭐 장기 부상자들이 나온 것들을 일단 쏙쏙 메웠거든요. 노이어가 장기 부상 당하니까 얀종모 데려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리카가 시즌 아웃 부상을 당하니까 또 이제 블린트 데려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즈라이가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심장 이슈가 발생하니까 칸셀로 임대로 데려왔고요. 칸셀로는 데려왔다기보다는 알아서 찾아왔고요. 그렇죠. 찾아와서 잘 보강이 됐고 그러면서 정풀제 굴러온 복이죠. 그래서 이제 자비처가 뭐 연봉을 좀 팀 내 절감을 위해서 맨유가
임대로 달라고 하니까 줬어요. 예, 근데 일단은 바이에른이 기본적으로 4-2-3-2 포메이션을 가장 많이 썼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놓긴 했거든요. 예. 예, 마인츠하고의 포칼 경기에서 3-1-4-2 포메이션을 활용을 했고 이게 굉장히 잘 맞아 떨어졌어요. 특히 이제 칸셀루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전술이 아니냐. 네, 그리고 칸셀루가 가자마자 바로 17분 만에 도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데뷔하고. 예. 칸셀루 안 죽었다. 예. 특히 이제 뭐 나겔스만 감독 입장에서도 오른쪽 풀백 공격에 대한 좀 아쉬움들이 있었을 텐데 칸셀루가 딱 오니까 이거 쓸만한데 나도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그래서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어떻게 보면 이 칸셀루가 왔다라는 부분들이 또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도 좀 힘을 쓰지 않을까. 거기다가 칸셀루가 윙백으로 가면서 파바르가 오른쪽 스토프로 가니까 파바르까지 살아났어요. 그니까요. 파바르는 이 선수가 그러니까 센터백을 서기에는 높이나 조금 힘이 떨어지고 예. 그리고 풀백 서기에는 공격력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선수들이 딱 백스리에 스토퍼에 딱 어울리죠. 예, 그리고 사실은 슈퍼모탱이 이제 전반기 잘해주다가 조금 주춤했는데 칸셀루가 와서 뭐 도와준 덕분인지 바로 도움 줬죠. 바로 또 골맛을 받고 예. 여기에다가 사실은 1골 1도움 올렸어요. 공격진에서 슈퍼모탱하고 사네 무시알라가 골을 넣으면서 사실 공격 자원들이 이제 살아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칸셀루 하나 오므로 인해서 상대 수비가 분산되고 좋은 공이 공급된다. 그리고 이 포메이션 보면은 사람들이 이게 과연 가능해?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요. 나겔스만 감독은 호펜하임 시절에도 2명의 중앙 미드필더를 거의 공격형 미드필더로 교체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나브리도 저 역할을 호펜하임 시절에 했었어요. 네. 대신 이제 백스리를 통해서 수비 안정화를 조금 가져가고 이들이 이제 많이 전진해가지고 중원 싸움에 조금 힘을 실어주고 또 이제 칸셀루도 와가지고 중원 싸움에 힘을 실어주는 형태로 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칸셀루와 사네가 스위칭이 많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무시알라는 최근에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도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이에른 뮌헨을 주목하고 싶은 게 사실 16강전이 파리와 빅매치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 뭐 사실 월드컵에서 경기력과 활약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 음매 이 세 명의 공격수에 대한 기대감, 특히 메시와 음바페에 대한 기대감들이 크지만 바이에른이 칸셀루 영입뿐 아니라 든든한 백업인 블린트 그리고 노이어의 부상 이슈로 굉장히 후방의 안정감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는데 막는 거 하나만큼은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존모 빌드업도 굉장히 잘해요. 네. 이 선수가. 어찌됐거나 이 음바페와 메시의 슈팅이 들어가는 걸 막아낼 수 있는 존모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모른다. 바이에른이 챔스에서 지금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존모의 유일한 약점이 제공권이거든요. 네. 예, 이 선수가 키가 작아가지고 높이에 조금 약점이 있는데 파리가 그렇게 제공권을 강한 팀이 아니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객관적 전략에서 그래도 파리가 조금 앞선다라는 느낌들이 있었는데 또 이름값으로는 더더욱 부럽고 근데 분명히 또 바이에른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칸셀로가 온 것은 그걸 상쇄하면서 팀의 전반적인 밸런스와 전력을 높인다. 그래서 영입 자체는 첼시가 많이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겨울 휴식을 보내고 가장 강해진 팀은 바이에른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가장 영입이 잘 된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뭐 게다가 많은 돈을 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역시 바이에른이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망했지만 뭐 레알은 안 망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좀 흔들리잖아요. 네. 확실히 이게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같은 팀들이 선수 영입이 쉬워요. 네. 알아서 찾아와요. 있으니까요. 찾아와요. 네. 블린트도 찾아왔고 칸셀로도 찾아왔고. 네. 예. 결국에는 뮌헨이 이번 챔피언스리그 일정에 좀 큰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뮌헨과 함께 분데스리가 우승을 다투는 팀이 예. 도르트문트가 아니라 우니온 베를린이에요. 예. 그리고 우니온이 상당히 영입을 쏠쏠하게 했죠. 예. 예. 일단 뭐 월드컵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유라노비치도 영입을 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셰퍼가 부상을 당한 상태거든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 선수도 월드컵에서 튀니지 대표로 뛰었죠. 라이두니를 영입했고요. 또 이제 볼프스부르크의 왼쪽 풀백인 루시온까지 영입을 하면서 요소요소의 좋은 영입들을 했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예. 볼프스부르크가 오히려 이전에는 그 우승권에서 경쟁하던 그 위상의 팀이었는데, 이렇게 루시온도 내주고, 우니온 베를린의 기세가 더 좋은 것 같네요. 뭐, 루시온 같은 경우는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서 온 거긴 하지만은, 예. 그래도 어쨌건 간에, 쏠쏠한 영입들을 하면서, 이 팀이 챔피언스 리그를 진지하게 노리고 있다는 얘기들이 이제 현지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죠. 원래 여기다가 이스코까지 추가를 하려고 했었죠. 예, 어찌됐거나 이스코를 못 데려왔지만 여전히 도전은 계속되고 예. 전력은 충분하고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 나간다면 여름에 좋은 영입이 있을 수 있다 예.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좀 혼란이 떠난 이후에 관심을 못 받고 있는 도르트문트는 좀 어떤 상황인가요? 예, 일단 그래도 리에르손 우니온 베를린의 오른쪽 예. 풀백. 그래서 이제 우니온이 유라노비치를 영입하게 된 거거든요. 예. 리에르손이 떠난 자리 때문에. 예.
어쨌건 간에 우니온에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쳤던 리에르손을 영입을 하면서 마침내 최대 약점 중에 하나로 불리던 오른쪽 풀백을 보강했습니다. 예. 안 그래도 메니에가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메니에가 있어도 항상 이 선수가 예. 애매한 선수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리에르손은 오자마자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예. 예, 골도 넣고 하면서 마인츠 전에 골 넣었었죠. 예. 예, 그러면서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좀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오른쪽 윙인 유망주인 듀란브리를 영입했는데 쟤는 그냥 유망주 영입이라고 보면 예. 되는 거고요. 토르가 아자르가 예. 떠났기 때문에 만 16세여서 예. 아데미하고 레이나가 프리시즌 동안에 조금 잘 보냈는지 폼이 올라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공격진도 조금 더 활기를 띠는 모습을 현재로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알레도 이제 회복을 하면서 도르트문트가 예. 전반기보다 그렇죠. 강해질 것 같고요. 예. 또 프랑크푸르트 나폴리와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만날 팀인데요. 예. 이 팀의 변화는 어떻게 돼 있나요? 이 팀이 오른쪽 윙백으로 주전으로 뛰었던 에빈베가 큰 부상을 당해가지고 3월 말 복귀 예정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왼쪽 윙백인 필립 막스를 영입했습니다. 왜냐? 네. 크나우프가 원래 오른쪽 윙백 지난 시즌에 썼잖아요. 네. 근데 코스티치가 빠지면서 왼쪽으로 갔는데 이렇게 되면 크나우프가 오른쪽으로 가고 예. 막스가 왼쪽 윙백을 서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상태가 됐고 또 예. 큰 뚜렷한 전력의 1군 자원이 들어온 건 없고 그래도 예, 팩스턴 에런슨을 영입해가지고 2선을 조금 더 강화하긴 했죠. 예. 예, 어찌됐거나 뭐 현재 전력을 과강했어도 나폴리보다 조금 떨어지는 전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펠레그리니보다는 막스가 더 나은 선수다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예. 프랑크푸르트 전술엔 더 맞는다라고 할 수 있죠. 펠레그리니는 공격 지원 능력에선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긴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재성 선수가 뛰고 있는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조규성 선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협상을 했지만 무산이 된 이후에 예. 이제 아조르케를 데려왔고 또 수비 라인도 이제 보강을 했죠. 예. 예. 한키 올센을 영입해가지고 공수를 영입을 했는데요. 반면에 이제 이재성 선수와의 경쟁에서 밀려난 풀기니는 심지어 바르코크하고의 경쟁에서도 밀려나면서 임대를 떠나게 됐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이재성 선수의 활약도 후반기에 또 좋고요. 마인츠의 상황도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에게 영입 제안을 공식적으로 했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선수단에 그래도 좀 변화가 있었어요. 예, 근데 참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안타깝긴 해요. 아틀레티코도 그렇고, 예, 세비야도 그렇고, 그나마 보강을 한 팀들도 나간 선수들과 이거 합치면은 크게 보강이 된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예, 일단 주앙 펠릭스가 시메오네 감독과 좀 안 맞는 상태에서 예. 첼시로 임대가 되면서 공격 라인에 바르셀로나는 셀러리 캡 때문에 정리를 해야 했던 데파이를 내보내야 네. 되다 보니까 뭐 싼 가격 300만 유로에 데려오게 됐고 또 이제 오른쪽 풀백은 몰리나의 백업이 없는 가운데 토트넘이 정리를 해야 했던 포로를 데려왔기 때문에 네. 맷도어티를 이제 자유계약으로 공짜로 네. 데려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도 단기 계약으로. 예. 원래는 임대하려고 했는데 예. 뭐 임대 규정 때문에 이제 됐고요. 그 펠리페랑 쿠냐 예. 나갔어요. 예, 근데 어쨌건 간에 지금 그 챔피언스 그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왜 없냐고요? 예. 영입이 없습니다. 그렇죠. 영입이 없고 그냥 돌에 나갔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예, 아틀레티코 특히 바르셀로나는 3명인가 나갔어요. 예.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말씀드린 대로 전력 보강이라기보다는 현상 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데파이를 조금 기대해 볼 만한 예. 요소는 있긴 하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마요르카 이강인 선수를 결국 지켰는데 미래를 대비한 영입들을 좀 했어요. 이강인 선수가 결국에 나갈 것이다라는 상황들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리고 미래를 대비한 영입뿐만이 아니고 저는 그래도 마요르카가 좀 나름 선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뭐 어쨌건 왼쪽 윙백도 코스타 외에는 믿을 수 있는 자오메 코스타 외에는 믿을 수 예. 있는 선수가 없었고 그 자오메 코스타도 확실하게 믿음을 주는 선수 아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아우구스틴손을 데려왔죠. 이 예. 선수가 그러니까 물론 최근에는 연이은 부상들로 인해 폼이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은 예. 예전에 그래도 스웨덴 대표팀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니까 예, 뭐 자오메 코스타랑 충분히 경쟁을 해볼 만한 선수. 예. 도리어 고점은 더 높죠. 아우구스틴손이 고점은 더 높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예. 또 이제 모르라네스도 예, 임대로 데려왔는데 뭐 완전 영입이 될 거라는 얘기들이 많죠. 예. 5년 계약을 할 거라는 얘기들이 있죠. 그렇죠. 이 선수가 이제 패스를 공급하고 또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네. 이강인 선수가 나갈 경우 미드필더 구성을 세 판을 짜는 과정이 핵심이 될 선수라고 볼 수 예, 있겠고 루소가 떠난 자리에는 이제 러시아 리그에서 뛰고 있던 하지 카두니치를 영입하면서 예. 3백을 쓰니까 이거 보강을 했고 예. 또 아기레 감독의 3백 전술을 좀 더 이제 밀고 간다. 아기레 감독이 예. 이제 장기 계약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마요르카는 아기레 감독이 원하는
선수단 구성을 했고요. 네. 나폴리 김민재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팀인데 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전천후 백업 수비수일 수 있는 또 오른쪽 풀백 백업을 수 있는 네. 베레진스키를 데려왔고 또 후보 골키퍼로 토트넘에서 활약하면서 많은 팬들이 잘 알게 된 골리니를 데려왔는데 C 리그가 계속 부상이었다가 결국 C 리그를 떠나보냈죠. 예. 그러면서 이제 C 리그가 떠났으니까 골리니를 영입을 하게 된 거죠. 예, 사실 나폴리는 경기력과 전력이 좋아서 특별히 전력 보강이 없어도 리그 우승이나 챔피언스리그 8강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다만 베레진스키는 어쨌건 간에 그 코파 이탈리아 경기에선 조금 실망스러웠죠. 빨리 팀에 녹아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디로렌조가 가장 출전 시간이 많은 선수예요. 나폴리에서. 나이도 적지 않은데 주장인데 혼자 쉬지 못하고 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로렌조한테 휴식을 주기 위해서라도 그 베레진스키가 빨리 적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주요 팀들을 살펴봤는데요. 챔피언스리그 16강전이 아무래도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이 경기를 앞둔 또 관심사들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16강전 파리와 바이에른의 경기가 2월 15일 수요일 새벽 5시 킥오프하고 AC 밀란 대 토트넘도 같은 시간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2월 16일 목요일 새벽 5시에는 도르트문트 대 첼시, 그리고 2월 22일에는 리버풀과 레알 마드리드의 챔스 결승급의 빅매치, 그리고 같은 시간 프랑크푸르트와 나폴리의 경기 등이 좀 가장 주목을 끄는 것 같은데요. 이 경기들에 대한 또 상세한 분석과 각 팀들의 상황, 챔피언스리그 우승 전망도 한준TV 부버지 기자의 정밀한 분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